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오늘은 EV6 페이스 리프트입니다. 이번 신형 EV6는 디자인 변경과 옵션 보강, 그리고 배터리 용량의 증가가 특징으로서 가격은 동결, 아이오닉 5와 비교 시엔 세제 혜택 후 기준으로 EV6가 평균 63만 원이 더 비쌉니다. 따라서 현재 가격 접근성은 아이오닉 5가 조금 더 좋다고 할 수 있지만 EV6에는 에너지 밀도가 향상된 4세대 84kW 배터리가 탑재돼서 구형 대비 용량은 6.6kW, 주행거리는 19km가 증가했습니다. 배터리 제조사는 SK온이고요. 이는 아이오닉 5와 동일하지만 주행 가는 거리는 EV6가 아이오닉 5 대비 9km 정도를 더 갈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지비는 EV6와 아이오닉 5는 연 100만 원 수준으로 동일하고요. 동급 하이브리드 SUV와 비교해보면 연 120에서 130만 원 정도 절약이 되긴 합니다. 다만 기본 트림 실구매가 기준으로 차값 상쇄 기간은 9년대로서 즉 유지비 절약 외에 정숙성이나 부가 장점을 종합해서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충전 속도는 350kW급 지원으로 구형과 동일하고요. 10%에서 80% 충전 기준 18분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충전구 내부 조명도 신형부터 추가가 되었어요. 현재 시승차는 GT 라인으로서 전면부에선 센터 포지셔닝 램프가 추가가 된 게 특징인데요. 일반 모델에선 여기 중앙부에 시그니처 헤드램프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범퍼 또한 일반형에선 곡선 위주, GT라인에선 각을 살려서 차별점을 주고 있고요. 측면부에선 클래딩 컬러가 일반형은 블랙, GT라인은 바디 컬러입니다. 그 외에 사이드 미러와 몰딩은 구형과 동일해요. 휠은 19, 20인치 모두 신규 디자인으로서 GT라인은 시원한 스포크 디자인에 20인치 전용 휠이 적용이 되고요. 바디 컬러는 유광 7개, 무광 3개로 구형 대비 울프 그레이와 아이보리 매트 실버의 추가, 그래비티 블루는 요트 블루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GT라인 전용 컬러는 요트 매트 블루와 울프 그레이예요. 옵션 면에선 스마트키 소지 시 차와 멀어지면 자동으로 문을 잠궈주는 워크 어웨이 락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후면부에선 리어 램프의 모양은 그대로지만 점등 그래픽이 달라졌고요. 곡선 기반 마무리로 부드러운 느낌이 듭니다. 다음으로 트렁크는 라이트를 제외한 에어트림부터 전동식이 적용이 되고요. 용량은 520리터로 폴딩 시에는 1300리터까지 확장이 됩니다. 물론 나무랄 데 없는 수치긴 하지만 아이오닉 5 대비로는 조금 작기 때문에 짐이 많은 분들에겐 EV6보다는 아이오닉 5가 좀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짠! 이번에는 실내입니다. 이번 신형 EV6의 실내 컬러는 블랙과 미디움 그레이, 그린 앤 라이트 그레이, 토피 브라운 이렇게 총 4가지이고요. 지금 보시는 GT라인은 스웨이드가 포함된 블랙 앤 화이트가 적용이 돼서 깔끔하면서도 차분한 분위기입니다. 대시보드 앰비언트 라이트도 직선형으로 바뀌었어요. 먼저 스티어링 휠은 기존 2스포크에서 4스포크로 변경이 되었고요. GT라인에선 3스포크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거는 전부 다 잡아본 입장에서 그립감 차이는 크진 않았고요. 다음으로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는 구형과 동일한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유지되고 있지만 패널 디자인이 달라졌습니다. 운영 체제는 기존 OW에서 CCNC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무선 카플레이도 지원이 되고요. 나머지 인포테인먼트 앤 공조 전환 조작계나 다이얼 기어 등 레이아웃은 그대로긴 하지만 부분 디테일이 달라지면서 전체적인 느낌이 살짝 달라졌습니다.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좋은 편이에요. 이외에 지문인식 기능이 추가되면서 시동 및 카페이 결제도 지원이 됩니다. 참고로 크기는 구형 대비 15mm가 늘어났지만 전장 외에는 아이오닉 5 대비 아직도 소폭 작고요. 실제 체감 공간은 키 165cm 여성 기준으로 최대 레그룸은 2뼘, 최소 레그룸은 주먹 하나 정도가 나오고요. 헤드룸은 주먹 하나 반이 나옵니다. 또한 2열 시트의 모양과 리클라이닝 각도가 달라지면서 꽤 많이 눕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착자감은 구형 대비 확실히 좋아진 것 같고요. 주요 편의 옵션으로는 USB 포트와 B필러 에어벤트, 프로토 윈도우, 2열 열선 등이 있습니다. 시승을 나가기 전에 하나만 더!
현재 신형 EV6는 어스 2륜구동에 외장 컬러 포함 옵션 3개만 넣어서 6,087만 원에 가장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스피커 14개의 메리디안 프리미엄 사운드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고 하는데요. 다만 이렇게 되었을 때 실구매가 면에선 조금 부담이 되기 때문에 홍시픽 가성비 추천 견적을 짜보면 트림은 에어로 한 등급 내리고요. 여기에 빌트인 캠 2와 드라이브 와이즈, 하이테크를 추가해서 실구매가 4,888만 원에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우선 에어 트림은 라이트 트림 대비 실내 V2L과 1, 2열 이중 접합 차암 글라스, ECM 룸미러, 전동 트렁크 등 선호 옵션이 기본으로 적용이 되고요. 드라이브 와이즈로 고속도로 주행 보조 2, 하이테크론 실외 V2LN HUD를 보강한다면 웬만한 옵션은 다 넣으면서 380만 원 정도를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가 가장 베스트일 것 같아요. 자, 그럼 시승을 나가볼게요. 고! 짠! 저는 더 뉴 EV6를 타고 주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시승 중인 차량은 롱레인지 AWD 20인치 휠에 모든 옵션이 다 들어가 있는 풀옵션 차량이고요. 차량 가액은 6,6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구형과 비교했을 때 변경된 점을 살펴보면 가장 먼저 배터리 용량이 77.4kW에서 84kW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또한 4세대 배터리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밀도가 높아졌다고 하는데요. 배터리 밀도가 높아질수록 주행 가는 거리가 늘어나고요. 또 충전 속도도 짧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배터리 용량을 증가시키면 그만큼 출력을 조절할 수 있는데요. 현재 저는 듀얼 모터가 적용이 되어 있는 4륜구동 EV6를 타고 있기 때문에 내연기관 환산 시에 약 320마력의 힘을 발휘합니다. 근데 배터리 용량이 조금 더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300마력대 중반 정도로 세팅을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더 뉴 아이오닉 5와 마찬가지로 주행 가는 거리만 늘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기차 하면 충전이 가장 귀찮잖아요. 그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썼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현재 저는 배터리가 37%가 차 있고요. 주행 가는 거리는 221km라고 나와 있습니다. 배터리가 37%밖에 안 차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행 가는 거리가 200km 이상 나온다면 꽤 준수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정숙성입니다. EV6는 페이스 리프트가 되면서 구형과 비교했을 때 모터 소음을 최적화시켰고요. 또한 후륜 모터의 흡차음재 면적을 확대시켰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NVH에 신경을 많이 쓴 모습인데요. 이는 앞서 출시되었던 더 뉴 아이오닉 5도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시속 80km 기준으로 데시벨 측정을 해보면 이 정도 데시벨이 나오고요. 이번에는 윈도우를 내려보겠습니다.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부네요. 이번엔 닫아볼게요. 오, 전반적으로 구형과 비교했을 때 좀 더 잘 막아준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유리 같은 경우는 1, 2열 모두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외부 소음 유입이 아예 없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윈드 노이즈도 조금 조용해진 느낌이 들고 특히나 하부에서 올라오는 소음들이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이 20인치 휠이 달린 차량을 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9인치에 들어가는 타이어하고 약 10mm 정도 편평비 차이가 나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놓으면 되게 안 좋아요.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하부에서 오는 소음들을 정말 잘 막아주고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요거는 구형에 비해서 눈에 띄게 좋아진 부분인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차량에는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메리디안 스피커를 추가하시면 같이 딸려오는 옵션인데요. 강하게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살짝 엑셀링 해볼게요. 뭔가 이 공상과학적인 사운드가 들리는데요. 아이오닉 5와 비교하면 음색이 비슷한 것 같은데 살짝은 다릅니다.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이 EV6에 들어가는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승차감입니다. 신형 EV6의 가장 달라진 점을 꼽자면은 저는 승차감을 꼽고 싶습니다.
기존도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신형은 굉장히 나긋나긋하게 반응을 해준다라고 느껴지는데요. 구형과 비교했을 때 신형 EV6는 주파수 감응형 쇼크쇼버의 튜닝이 되었다고 합니다. 기존에도 주파수 감응형이 들어가 있긴 했지만 신형은 여기서 조금 더 튜닝을 해서 살짝 손을 봤다는 뜻인데요. 요거는 가변 댐퍼와 살짝 다르긴 하지만 특정 주파수에서 감쇄력을 조절을 하기 때문에 고른 노면에서는 단단하게 반응을 해줘서 고속 승차감을 챙기고요. 이렇게 노면이 안 좋은 구간에서는 승차감을 약간 완화해서 이 충격들을 많이 걸러줄 수 있는 댐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이오닉5도 마찬가지로 주파수 감응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노면이 좋지 못한 곳에서 의외로 승차감이 편안했는데요. 더 뉴 EV6도 동일하게 느껴집니다. 승차감이 꽤 괜찮고 편안해졌습니다. 요즘 뭐 현대차 신차나 아니면 기아차 신차에 주파수 감응형 쇼크쇼버가 많이 장착이 되는 추세인데요. 이게 내연기관에도 들어가긴 하거든요. 근데 내연기관에서 들어간 것보다 이렇게 전기차에서 들어간 걸 타보니까 확실히 차이가 조금 더 두드러지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장거리를 가더라도 멀미라든지 불편한 느낌이 들지 않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가속감입니다. 현재 저는 듀얼 모터가 적용이 되어 있는 AWD 차량을 시승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EWD와 비교했을 때 마력과 토크가 좀 더 높습니다. 제가 앞서 시승했었던 아이오닉5 같은 경우는 EWD 한 200마력대였어서 파워풀함은 조금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연기관 환산으로 320마력의 힘을 가지고 있는 EV6를 타고 있기 때문에 약간 두근거립니다. 참고로 드라이브 모드는 총 5단계고요. 에코, 노멀, 스포츠, 마이 드라이브, 스노우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럼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 달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저속에서 고속으로 풀악셀! 야, 거의 휠스핀이 날 정도로 최대의 구동력을 보여주면서 와! 야, 이거 싱글 모터일 때랑 듀얼 모터일 때랑 완전 다른데요? 고마력 고성능 차량을 탄 것처럼 후반부터 최대 토크가 터지는 타입이면서 와, 이 차가 공차 중량이 2톤이 넘거든요? 체감적으로 느꼈을 때에는 이 차가 2톤이라는 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예요. 한 1.8톤? 그 정도로 라이트하게 느껴지는데 와, 이거 봐요. 오, 다시 한번 밟아볼게요. 와, 제가 헤드레스트에 박치기를 할 정도로 이렇게 출력이 엄청나게 들어가면서 와, 진짜 속도가 제가 덜 밟아서 그렇지 만약에 뭐 아우토반 그런 데를 간다면 끝도 없이 질주가 가능할 것 같은 가속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EV6 AWD는 내연기관 환산 시에 320마력의 61.7토크를 발휘합니다. 보통 이 정도 수치를 가지고 있는 내연기관을 보면은 트윈터보 엔진이 들어가 있는 고성능 차량인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진짜 이게 싱글 모터일 때랑 듀얼 모터일 때랑 가속감 차이도 엄청나고요. 이 구동되는 느낌도 상당히 많은 차이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듀얼 모터는 한 100kg 정도가 더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모터가 더 들어가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 내가 엑셀을 밟고 이 차체가 구동되는 느낌은 AWD가 좀 더 가뿐하고 빠르고 스피디합니다. 차가 무겁다는 게 전혀 느껴지지 않을 정도예요. AWD를 추가했을 때 한 250인가 차이가 나거든요. 비쌀만 하네요. 확실히 좋습니다. 자, 현재 유턴 존에 와 있습니다. 어라운드 뷰 시스템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360도로 차를 볼 수 있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럼 한 번에 돌아 나가 볼게요. 제가 늘 같은 구간을 가고 있는데요. 갈 수 있었는데 전방에 오토바이가 정차가 되어 있어서 가지는 못했네요. 아무튼 전방에 오토바이만 없었다면은 한 번에 갈 수가 있을 정도로 스티어링 기어뷰는 무난한 편에 속합니다. 골목길도 문제없이 운용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전방에 코너가 있기 때문에 더 뉴 EV6의 선의 능력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속 70km로 코너를 돌아 나가 볼게요. 오, 이야, 진짜 하체가 엄청 단단하게 느껴집니다. SUV 기반이긴 하지만 롤링도 전혀 없고요. 특히나 핸들링이 굉장히 날카롭게 느껴지고 있어요. 그리고 코너를 감아 나가는 능력도 후륜 기반의 AWD라 그런지 재미있으면서도 안정적인 게 약간 추가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급 차선 변경까지 해볼게요. 오, 자세 제어 능력이 상당히 출중한데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진짜 출중해요. 다시 한번. 제가 핸들을 튼 방향 쪽으로 약간 푹신하게 반응을 해주지만 금방 중심점을 잘 잡아주기 때문에 차체 거동 안정성도 상당히 좋게 느껴지고 있고요. 현재 저는 20인치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립력도 되게 좋아요. 신형 EV6는 회생제동 오토 모드가 추가가 되었고요. 또한 능동 제어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능동 제어 같은 경우는 와인딩이라든지 좀 급격한 주행을 했을 때 회생제동을 통해서 이 LSD 기능을 구현을 해준다고 합니다. 보통 내연기관에서는 토크 벡터링이라고 각 타이어의 구동력을 보완해주는 기능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EV6는 아무래도 전기차, 이 전동한 파워트레인이라서 그런지 이렇게 회생제동으로 이 구동력을 보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비 정보입니다. 현재 저는 주행거리와 전비에 가장 불리한 듀얼 모터인 AWD에 20인치 사양이 들어가 있습니다. 공인 전비는 복합 4.2km가 나오고요. 주행 가는 거리는 복합 432km가 나온다고 합니다. 여기서 19인치의 EWD 그리고 빌트인 캠을 추가하지 않으시면은 최대 493km까지인가 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전비도 5km가 넘게 나옵니다. 현재 배터리는 31%가 차 있는 상태이고요. 공조 시스템 사용하고 있고요. 주행 가는 거리는 170km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배터리가 50% 정도일 때 그때도 마찬가지로 공조 시스템을 사용했는데 주행 가는 거리가 280km 정도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100%로 치면은 500km를 넘게 갈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확실히 배터리 셀 에너지 밀집도가 과거에 비해서 좀 더 높아졌기 때문에 주행 가는 거리가 실제보다 훨씬 더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짠! 이번에는 2열입니다. 승차감 위주로 자세히 느껴보도록 해볼게요. 와, 근데 이 리클라이닝 각도가 정말 많이 눕혀져서 그런지 그냥 탔을 때부터 구형에 비해서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현재 보도블록 구간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 보도블록 구간의 노면 상태를 아예 모를 정도로 편안하고 릴렉스한 정도는 아니기는 합니다. 다만 전작과 비교했을 때에는 확실히 충격을 걸러주는 포인트가 많아진 느낌이 들어요. 이번에는 포트홀 구간을 넘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측 바퀴로 넘어볼게요. 어우 저 여기 필러에 부딪혔네요. 이번에는 좌측 바퀴로 넘어보겠습니다. 오, 제법 편안한데요? 과거 EV6 같은 경우는 약간 탄탄한 하체를 가지고 있었고 또 노면 상황에 따라서 하이브리드하게 반응을 해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노면 상태가 안 좋은 구간일수록 다소 덜컹거리고 오래 탔을 경우에는 멀미까지 유발할 정도였는데요. 신형은 제 기준으론 뭔가 아이오닉5스러워진 느낌이 듭니다. 기존 아이오닉5도 컴포트한 하체를 가지고 있었지만 동일하게 페이스 리프트가 되면서 하체 변화가 이루어졌고요. 더더더더 컴포트하게 변했는데요. EV6도 동일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면 상태가 안 좋은 구간에서는 확실히 개선이 되었다라는 게 느껴지고요. 또한 1열 승차감과 비교했을 때에는 2열 승차감이 다소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자, 이렇게 EV6 페이스 리프트를 시승해 보았습니다. 신형 EV6는 2열 사이드 에어백 추가로 총 10개의 에어백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충돌 테스트는 우리나라 KNCAP 기준 91.9점으로 1등급, 미국 IITS 기준 G 등급을 기록했습니다. 리콜 사항은 신형은 아직 없지만 구형 기준 통합 충전 제어 장치인 ICCU 설계 미흡에 따른 주행 중 차량 멈춤 가능성으로 리콜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요 불만 사항으로는 경쟁차 대비 비싼 가격과 작은 크기 등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신형 EV6 어땠냐? 이번 신형 EV6는 배터리 용량 증가 및 CCNC-N 최신 옵션이 적용됐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동결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최대의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호불호가 많았던 승차감도 상당히 편안해졌습니다. 이거는 칭찬할 만해요. 하지만 EV3가 아른거립니다.
이게 EV6 최대의 부정적 요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차 급에 따른 정숙성과 승차감 차이가 있겠지만 EV3의 가성비가 워낙 좋게 나왔기 때문에 현 시점 결정보다는 조금 더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 빵!